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구나. 누군가는 이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것이 평화인지 공허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와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아니, 알았지만 실감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에 대한 착각. 쓸모라는 단어.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적 있으십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하루하루가 비슷해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력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퇴입니다. 자유라고 불렀던 것이 막상 다가오니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시간. 젊었을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취미도 즐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니 이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생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간이 오면 불안합니다. 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입니다. 강은 물고기를 키우지 않아도 강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으니까요. 시간이 빨라지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 같았고 1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지난주가 오늘 같습니다. 벌써 또 월요일이고 벌써 또 주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젊었을 때는 매일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가는 곳.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일은 반복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루틴. 새로운 것이 없으니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으면 시간도 남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억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느려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하루. 예전에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 과장님.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결정을 내려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보험 광고입니다. 문자가 오면 은행 알림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가족뿐입니다. 그것도 가끔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고독입니까? 둘 다입니다.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외롭습니다. 책임이 없어졌지만 동시에 의미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역할이 사라져도 존재는 남습니다. 역할과 존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입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 사회는 은퇴를 끝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적 삶의 종료.
사회적 역할의 상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전환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삶에서 천천히 걷는 삶으로, 증명하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이 전환이 어색합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어색함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 중입니다. 당신만 느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 속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 느린 속도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부 재산이 남긴 마음의 무게. 평생 모은 것. 당신은 평생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집을 샀고 보험을 들었고 예금을 만들었습니다. 자식 교육비를 댔고 결혼 비용을 지원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집 한 채, 예금 몇 개, 연금 조금.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왜 불안할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이만하면 됐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요양원은 얼마나 할까? 살아있는 동안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면 더 벌면 됐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벌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돈이 많아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걱정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줍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인생.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심하다 보면 삶이 움츠러듭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여행 가고 싶지만 돈이 아깝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싶지만 아껴야 합니다. 손주에게 주고 싶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모았나?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다릅니다. 쓰면 없어지는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남길 것. 자식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집이라도 돈이라도 무언가라도.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입니다. 내가 남긴 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면 어떡하나. 돈 때문에 형제간에 금이 가면 어떡하나. 재산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내 재산을 기다리는 것 같으면 슬픕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이것도 인간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복잡합니다. 주고 싶지만 기대하는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남기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짐입니다. 남기지 말아야 할 것.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남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은 남기지 마십시오. 기대도 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줬으니 나를 잘 모셔야 한다는 마음은 남기지 마십시오. 재산은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쓰고 손주들이 쓰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죄책감, 의무감, 부담감. 이것은 세대를 넘어 전달됩니다.
당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감정적 빚이 있다면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거기서 끊으십시오. 재산은 줄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주면 잊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돈보다 늦게 도착하는 후회. 돈은 평생 모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늦게 옵니다. 일만 하느라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한 후회. 배우자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 후회.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 후회. 이런 후회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삶을 아끼지는 마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십시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지도 마십시오. 돈은 삶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삶이 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돈은 많아도 삶은 가난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비싼 자산. 노년의 가장 비싼 자산은 무엇일까요? 돈도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비싼 자산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합니다. 집이 있어도 외로우면 노숙자입니다. 건강해도 무료하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만 하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평생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3부 욕망은 왜 마지막까지 남는가? 사라지지 않는 갈증.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욕구들이 식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욕망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해내고 싶은 마음.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날의 욕망, 노년의 욕망. 젊었을 때의 욕망은 뜨거웠습니다. 무엇이든 이루고 싶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했고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욕망은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절실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욕망도 크게 느껴집니다. 손주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작은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평생 갑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갑니다. 젊었을 때는 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과로, 직급으로, 명함으로.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은퇴하면 명함도 사라집니다. 직급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남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지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손주에게도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이고 싶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이것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매달리면 피곤해집니다. 인정은 타인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나는 나로 충분하다고.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아직도 증명하고 싶은 자신.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으십니까? 자식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나는 이제 짐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이제는 증명을 멈출 때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천천히 받아들이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욕망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욕망을 버리라고. 집착을 놓으라고.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욕망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인 한 욕망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욕망을 인정하되 휘둘리지 않는 것. 욕망을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욕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휘둘리면 피곤해집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나를 잊은 건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괴롭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괜찮아. 내 자식은 바쁘니까. 나도 그들 나이 때는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 이것이 거리 두기입니다. 욕망을 느끼되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욕망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 날씨 좋은 날 산책하고 싶은 욕망. 친구와 수다 떨고 싶은 욕망. 손주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욕망. 이 모든 것이 삶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욕망은 적이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이제 와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욕망이 떠들어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거리 두기의 기술. 젊었을 때는 욕망을 이루려고 달렸습니다. 원하면 얻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손주가 나를 안 찾으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섭섭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자식이 내 의견을 무시하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서운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이 나를 정의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리 두기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욕망과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욕망의 가장 큰 원천은 비교입니다. 옆집은 자식이 잘 산다. 친구는 손주가 많다. 동창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 이런 비교가 욕망을 키웁니다.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평생을 괴롭힙니다. 젊었을 때는 학벌을 비교했습니다. 중년에는 연봉을 비교했습니다. 노년에는 자식을 비교합니다.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당신은 당신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욕망의 행복. 큰 욕망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욕망은 매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는 것. 따뜻한 국물을 마시는 것.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작은 욕망들이 쌓여서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쌓여서 삶이 됩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행복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정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인생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산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삶은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후회는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좋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살았다는 평가. 나는 잘 살았을까? 이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잘 살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평범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무엇이 더 잘 산 것입니까?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다는 평가를 내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은퇴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노년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선택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지 선택합니다.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지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삶입니다. 작아 보여도 삶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마지막 장을 만듭니다. 이 장은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다는 것. 젊었을 때는 빨라야 했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려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나태가 아닙니다. 휴식입니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숨을 고를 때입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느린 것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느리게 먹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느리게 걸으면 주변 풍경이 보입니다. 느리게 살면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빠르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느리게 걸으면 보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조용한 아침의 의미.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아침이 있다는 것은 평화입니다. 바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휴식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즐기십시오.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창밖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 같지만 진실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보내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느끼는 햇살, 지금 듣는 새소리, 지금 마시는 차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의미 있게 채우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같은 혼자지만 받아들임이 다릅니다. 외로움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이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즐기십시오. 작은 연결들. 혼자여도 괜찮지만 연결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큰 연결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연결로도 충분합니다. 슈퍼에서 만나는 주인과의 짧은 대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전화로 나누는 친구와의 안부. 이런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연결이면 충분합니다. 질보다 진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에 대하여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년이 남았다고 해도 불행하게 살면 짧습니다. 1년이 남았다고 해도 행복하게 살면 충분합니다. 시간을 세지 마십시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행복했습니까? 오늘 평화로웠습니까? 오늘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잘 산 하루입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간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든 괜찮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법. 살다 보면 후회가 쌓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십시오. 그것이 후회를 줄이는 법입니다. 물론 과거의 후회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후회는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서의 시간. 나이가 들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아니, 용서가 필요해집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삶을 용서하는 것. 젊었을 때는 분노했습니다. 부당함에, 불공평함에, 상처에. 하지만 이제 그 분노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분노는 자신만 괴롭힙니다. 상대는 기억하지도 못할 일을 당신은 평생 안고 갑니까? 용서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가볍게 갈 때입니다. 감사의 발견. 나이가 들면 감사가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로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건강도 평화도 하루하루도 모두 감사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감사는 가장 큰 부입니다. 마지막 여행.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목적지로 향하는 여행. 젊었을 때는 목적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였다는 것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누구와 함께 했는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여행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걷고 있습니다. 남은 길을 조급하게 달리지 마십시오. 천천히 주변을 보며 걸어가십시오. 이 마지막 구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다르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조용한 끝맺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됐기를, 공감이 됐기를,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느려지고 내려놓는 길. 이 길이 외롭지만 당신만 걷는 길은 아닙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고 뒤따라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 말 없이 눌러주신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